앤서니 라빈스 무한능력, 몸과 마음을 하나로, 내적 일치의 중요성. 생리체계에서 중요한 것은 내적 일치이다. 내가 여러분에게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메시지를 보내면서 목소리는 약하고 머뭇거리며 보디랭귀지도 잘 맞지 않고 초점이 없다면 나는 내적 불일치 상태에 있는 것이다. 내적 불일치는 될 만한 것도 못되게 만들고 할 만한 것도 못하게 만든다. 결국 최선의 내적 상태에 이를 수 없게 만든다. 자신에게 앞뒤가 맞지 않는 모순된 메시지를 보내는 것은 무의식 중에 적당히 넘어가려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이다. 어떤 사람을 믿을 수 없기는 한데 왜 그런지는 알 수 없는 경우가 있었을 것이다. 그가 말한 것이 일리 있다고 생각은 하면서도 어쩐지 그를 정말로 믿을 수 없는 것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알아채지 못한 것을 무의식이 알아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의 의식이 알아채지 못한 것을 무의식이 알아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질문을 던질 때 그가 입으로는 예 하고 대답하지만 머리를 천천히 좌우로 흔들었을지도 모른다. 또는 저는 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그의 굽은 어깨와 아래로 깔린 눈길 그리고 얕은 숨을 보고 우리의 무의식이 저는 할 수 없는데요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눈치챘던 것인지도 모른다. 그의 일부는 우리가 원하는 것을 하고 싶은데 다른 부분은 그것을 원치 않는 것이다. 어느 정도는 자신이 있는데 다른 부분은 그렇지 않다는 말이다. 내적 불일치는 그에게 상반되게 작용한다. 동시에 두 방향으로 가려 하는 것이다. 말로는 이것을 표현하고 신체는 전혀 다른 저것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성공하려면 내적으로 일치되어야 한다. 우리의 한 부분이 어떤 것을 원하는데 안에 있는 또 다른 부분은 그것을 방해하는 상황. 우리 모두는 이 같은 내적 불일치의 대가를 경험한 적이 있다. 내적 일치는 힘이다. 계속 성공하는 사람은 심신의 모든 자원을 성공하는 쪽으로 일치시키며 일할 수 있는 사람이다. 여기서 잠깐 멈추고 주위에서 가장 내적 일치를 잘 이루는 사람 3명을 생각해 보라. 이제 주위에서 가장 내적 불일치를 보여주는 사람을 3명을 생각해 보라. 그들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는가? 내적 일치를 이룬 사람은 내적 불일치에 놓인 사람에 비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치는가? 내적 일치를 이루는 것의 힘은 힘의 주요 원천이다. 내적 일치를 이루는 것은 힘의 주요 원천이다. 얘기를 할 때 나는 말과 목소리, 호흡, 내 모든 신체 역시 분명하다. 몸과 말이 일치될 때 나는 뇌에 바로 이것이 내가 만들어내고 싶은 것이라는 명확한 신호를 주고 있는 것이다. 그에 따라 내 마음은 정확히 반응한다. 자신에게 글쎄, 그렇겠지? 이렇게 내가 해야 하는 걸 거야. 라고 말하면서 생리체계 상태를 약하고 우유부단한 모습으로 두면 뇌는 어떤 메시지를 받게 될까? 화면이 깜빡거리는 텔레비전을 보는 것과 같지 않을까? 그러면 정확한 화면을 제대로 볼 수 없다. 뇌도 마찬가지다. 우리 몸이 전달하는 신호가 약하거나 모순을 일으키면 뇌는 무엇을 해야 할지 잘 모르게 된다. 그것은 글쎄, 이건 아마 우리가 수행해야만 할 임무 같은데 성공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 출동해서 어떻게 되는지 보자 라고 말하는 대장과 함께 전쟁에 나가는 병사들과 같다. 병사들이 어떤 내적 상태를 갖게 되겠는가? 나는 반드시 그것을 해내고야 말겠어 라고 말하면서 신체, 즉 자세, 얼굴 표정, 호흡 패턴, 몸짓과 동작, 말과 목소리, 톤이 일치한다면 우리는 그것을 반드시 해낼 수 있다. 내적으로 일치된 상태는 누구나 바라는 것이다. 그것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은 자신이 단호하고 결단력 있고 내적으로 일치된 상태라고 믿는 것이다. 말과 몸이
일치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다. 내적 일치를 만드는 한 가지 방법은 내적으로 일치된 사람의 신체를 본받는 것이다. 본받기의 요점은 주어진 상황에서 성공한 사람이 뇌의 어느 부분을 사용하는지 알아내는 것이다. 성공을 위해서 똑같은 방법으로 뇌를 사용해야 하기 때문이다. 우리가 어떤 사람의 생리체계를 정확히 따라한다면 그 사람과 똑같은 부위의 뇌를 자극하게 된다. 지금 내적으로 일치된 상태에 있는가? 그렇지 않다면 그렇게 되도록 시도해보라. 우리는 하루 중 몇 %나 내적 불일치 상태에 있을까? 좀 더 많이 내적 일치 상태에 있을 수 없을까? 오늘 그렇게 해보라. 지금 잠깐 멈추고 본받고 싶은 사람 중에 건강한 신체를 가진 5명을 찾아보라. 그들의 생리체계가 우리와 어떻게 다른가? 그들은 어떻게 앉아 있는가? 그들은 어떻게 서 있는가?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들이 잘 짓는 얼굴 표정과 몸짓은 어떤 것인가? 잠깐 시간을 내어 그들이 앉는 대로 앉아보라. 비슷한 얼굴 표정과 몸짓을 만들어 보라. 그리고 그 느낌을 살펴보라. 연습, 상대방의 생리체계 따라하기. 우리 세미나에서는 참가자들에게 다른 사람의 생리체계를 흉내내게 하여 그들과 비슷한 내적 상태에 접근하고 비슷한 느낌을 얻게 만든다. 여러분도 연습해 보기 바란다. 다른 사람과 짝을 이루어 하는 것이다. 상대방에게 말은 하지 말고 구체적이고 생생한 기억을 하나 떠올려 그 내적 상태에 들어가게 하라. 그 다음 그 사람을 정확하게 흉내내보라. 그가 앉아있는 방법, 발의 위치를 따라하게 하라. 팔과 손의 위치를 따라하게 해라. 얼굴과 몸에서 느끼는 긴장도를 따라하라. 머리와 눈의 위치와 눈동자 움직임, 목과 다리의 움직임을 따라하라. 입과 피부의 경직 상태, 숨 쉬는 속도를 따라하라. 자신의 생리체계를 그의 모습과 똑같은 상태로 만들어보라. 이 모든 것을 정확하게 할 수 있으면 성공이다. 그의 생리체계를 그대로 복제하면 그가 그의 뇌에 전달하는 것과 같은 신호를 우리도 우리 뇌에 똑같이 전달하게 된다. 그러면 그 사람과 비슷하거나 같은 느낌을 갖게 된다. 그 사람이 보는 것과 같은 그림을 우리 시각으로 보고 그가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을 우리 관점에서 생각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하고 나서 들어가 있는 내적 상태, 즉 우리가 다른 사람을 정확히 따라하는 동안 느낀 감정을 2~3단어로 표현해보라. 그 다음 그가 어떤 느낌을 갖고 있었는지 확인한다. 대략 8~90%의 확률로 그는 우리가 느꼈던 내적 상태를 표현했던 것과 같은 단어를 쓸 것이다. 세미나 때마다 실제로 다른 사람이 보는 것을 보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들은 그 사람이 어디에 있었는지 또는 그가 마음속으로 생각한 사람이 누군지 정확히 알아냈다고 한다. 그 사례 중에는 도저히 이성적인 설명이 불가능한 것도 있었다. 영적 훈련을 받지 않았음에도 일종의 영적 체험을 하는 것처럼 보였다.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는 본받는 사람과 똑같은 메시지를 우리 내에 전달하는 것이 전부다. 믿기 어렵겠지만 내 세미나에 참가한 사람들은 약 5분간만 연습하면 그것이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된다. 여러분이 단번에 성공할 것이라고 보장할 순 없지만 그렇게 한다면 화학, 고통, 슬픔, 의기양양함, 기쁨, 황홀함 같은 그가 경험하고 있는 내적 상태를 똑같이 느낄 수 있다. 그는 자신이 느낀 것에 대해 미리 얘기하지 않았는데도 말이다. 최근
몇몇 연구가 이 현상을 과학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옴니 잡지의 기사에 따르면 2명의 연구원이 단어마다 뇌 속에 독특한 전기적 패턴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고 한다. 미주리 대학병원 신경생리학자 도널드 요크와 시카고 언어병리학자 톰 젠스는 사람마다 그 패턴이 같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 실험에서 그들은 다른 언어를 쓰는 사람에게서조차 같은 뇌파 패턴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들은 컴퓨터가 그런 뇌파 패턴을 인식하도록 만들어 입으로 말하지 않아도 그 사람 마음속에 있는 말을 번역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런 컴퓨터는 우리가 생리체계를 정확히 본받아 상대의 느낌을 아는 것처럼 정말로 마음을 읽는 것이다. 위대한 성공자들의 생리체계는 하나로 일치되어 있다. 존 F. 케네디, 마틴 루터 킹, 프랭클린 루스벨트 같이 위대한 능력을 가진 사람들은 특별한 외관이나 목소리와 톤, 몸짓 같은 신체의 어떤 독특한 면이 나타난다. 그들에게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생리체계를 본받을 수 있다면 우리도 그들과 같은 자원에 접근하여 그들처럼 정보를 처리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는 그들이 느꼈던 대로 똑같이 느낄 수 있다. 분명한 것은 호흡, 동작, 똑같은 것들이 내적 상태를 만들어내주는 주요 요소이기 때문에 그들의 사진만으로는 기대만큼 구체적인 정보를 얻어낼 수 없다는 점이다. 그들에 대한 영화나 비디오가 있어야 이상적이다. 가능한 한 가깝게 그들의 자세, 얼굴 표정, 몸짓 등을 따라해보라. 비슷한 느낌이 들기 시작할 것이다. 그의 목소리가 어떤지 기억한다면 같은 목소리 톤으로 어떤 것을 말할 수도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내적 일치 정도에 주목하라. 그들의 생리체계는 모순되는 메시지가 아닌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다. 우리가 그들의 생리체계를 따라할 때 내적 불일치 상태였다면 같은 메시지를 뇌에 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들이 느꼈던 것과 같은 느낌을 가질 수 없다. 예를 들어 생리체계를 본받으면 동시에 자신에게 나는 바보 같아 라고 얘기한다면 내적 일치를 이루지 못해 본받을 때의 느낌을 제대로 경험할 수 없다. 몸은 이것을 말하고 마음은 저것을 말하는 것이다. 통일된 하나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 비로소 힘이 나온다. 마틴 루터 킹의 테이프를 얻을 수 있다면 그가 말하는 것처럼 목소리 톤, 목소리, 빠르기 등을 흉내내보라. 아마 전에는 느낄 수 없었던 강한 힘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존 F. 케네디가 벤저민 프랭클린, 엘버트 아인슈타인 같은 사람들이 쓴 책을 읽을 때 얻을 수 있는 큰 장점 중 하나는 그들과 비슷한 내적 상태를 만들어준다는 것이다. 그들처럼 생각하고 똑같은 내적 표상을 만들 수 있다. 그들의 생리체계를 본받게 하면 우리는 몸으로 그들처럼 느낄 수 있고 심지어는 그들이 행동한 것처럼 행동할 수 있게 된다. 자신의 내적인 힘과 마술적인 능력을 즉시 더 크게 개발하고 싶은가? 그렇다면 의식적으로 존경하는 사람의 생리체계를 본받기 시작하라. 그렇게 하면 그들이 경험하는 것과 같은 내적 상태를 맛볼 수 있다. 종종 똑같은 것을 경험을 할 수도 있다. 분명히 우울한 사람의 생리체계를 흉내내고 싶지는 않을 것이다. 힘과 자원감이 넘치는 상태에 있는 사람을 본받고 싶을 것이다. 그들을 본받는 것은 일련의 새로운 선택, 우리의 과거에는 효과적으로 사용하지 못했던 두뇌의 어떤 부분에 접근하는 길을 아는 것이다. 전에 한 세미나에서 이해할 수 없는 아이를 만났다. 그 아이만큼 자원감이 결핍된 생리체계를 보는 아이는 정말 만난 적이 없다. 그런데 나는 그 아이를 좀 더 활력 있는 내적 상태로 만들 수가 있었다. 아이가 사고로 뇌의 어떤 부분이 손상을 입었다는 것을 곧 알게 되었다. 나는 그 아이에게 나를 본받아 행동하게 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생리체계를 만들었다. 그런데 나를 본받으면서 아이의 뇌가 전혀 새로운 방법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 세미나가 끝나갈 때 사람들은 그 아이를 거의 알아보지 못했다. 그 애는 예전과 전혀 다르게 느끼고 행동하고 있었다. 다른 사람의 생리체계를 본받음으로써 그는 사고, 감정, 행동에 대한 새로운 선택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세계적인 육상 선수의 신념체계, 사고체계, 그리고 생리체계를 본받으면 본받기를 하자마자 1마일을 4분 내에 주파할 수 있을까? 물론 아니다. 그가 꾸준히 연습을 통해 이룬 것처럼 우리의 뇌신경체계에 지속적인 메시지를 보내지 않았으므로 그 사람을 정확히 본받은 것은 아니다. 어떤 전략들은 우리가 아직 갖지 않는 생리체계 개발 과정이나 프로그래밍을 요구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세계적인 제빵 기술자를 본받을 수도 있지만 빵을 구울 때 그는 오븐에서 300도로 굽는데 우리는 100도로 구우면 같은 결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그러나 그의 요리법대로 한다면 우리는 우리의 오븐을 가지고도 훌륭한 빵을 만들 수 있다. 만일 그 사람이 몇 년간 생산성을 올리기 위해 찾아낸 오븐 다루는 방법을 본받되 열심히 할 용의만 있다면 우리도 같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전략을 본받아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우려면 오븐을 잘 사용해서 더 좋은 결과를 만들어내기 위해 어느 정도의 시간을 투자해야 한다. 이것에 대해서는 다음 장에서 얘기할 것이다. 신체에서 선택이 나온다는 것에 주목하라. 사람들은 왜 마약을 하고 술을 마시고 담배를 피우고 과식을 하는가? 이것은 모두 간접적인 방법으로나마 생리체계를 바꿔 내적 상태를 변화시키려는 의도가 아닌가? 다음 장에서는 그 내적 상태를 빠르게 바꿀 수 있는 직접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았다. 이번 장에는 새로운 패턴으로 호흡하고 몸을 움직이고 얼굴 근육을 바꿈으로써 우리는 즉각적으로 자신의 내적 상태를 바꿀 수 있다. 그것은 몸이나 정신에 해를 끼치는 부작용 없이 과식, 알코올, 마약과 같은 똑같은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두뇌신경 회로에서 가장 많은 선택권을 가진 사람은 바로 자기 자신을 조절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기억하라. 어떤 시스템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융통성이다. 모든 조건이 같다면 가장 융통성이 많은 시스템이 더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고 그 선택이 시스템의 다른 것들을 지배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 사람도 마찬가지다. 가장 선택의 폭이 넓은 사람이 가장 많은 책임과 권한을 갖게 된다. 본받기는 가능성을 창조하기 위한 방법이다. 생리체계를 이용하는 것보다 더 빠르고 더 역동적인 방법은 없다. 앞으로 훌륭하게 성공한 사람, 존경하는 사람을 보면 신체 동작을 흉내내고 그 차이를 느껴보며 패턴의 변화를 즐겨보라. 즐거운 놀이처럼 실행하라. 선택이 새로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이제 신체의 또 다른 면, 우리가 먹는 음식, 숨쉬는 법, 우리가 취하는 영양분에 대해서 알아보자. 에너지 탁월성의 원료. 건강은 진정으로 모든 행복과 활력의 뿌리이다. 벤저민 디즈렐리. 앞장에서 우리는 생리체계야말로 바로 탁월성에 이르는 길이라는 것을 알았다. 생리체계를 바꾸려면 근육 시스템을 바꾸면 된다. 그러니까 자세, 얼굴 표정, 호흡 등을 바꾸면 되는 것이다. 내가 이 책에서 다루는 것은 모두 생화학적인 건강 차원에서 하는 말이다.
신체를 고장내거나 못쓰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깨끗하게 씻어내고 영양을 공급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 이 장에서는 생리체계의 기초, 즉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어떻게 숨쉬는지 알아보자. 나는 에너지를 탁월성의 연료라고 부른다. 나는 에너지를 탁월성의 연료라고 부른다. 우리는 온종일 자신의 내적 표상을 바꿀 수 있다. 하지만 몸 안에서 일어나는 생화작용이 엉망이라면 두뇌는 내적 표상을 제대로 못하고 왜곡한다. 그렇게 되면 체내의 모든 시스템이 엉망이 된다. 심지어 배운 것을 활용하고 싶은 마음조차 희미해질 것이다. 세상에서 제일 가는 멋진 스포츠카도 휘발유 대신 맥주를 연료로 쓰면 꼼짝도 하지 않을 것이다. 자동차에 좋은 연료를 넣었다고 하자. 그래도 스파크 플러그가 제때에 터져주지 않으면 원하는 성과를 얻지 못할 것이다. 이번 장에서 나는 에너지에 대한 생각을 재정립하고 어떻게 에너지를 최고 수준으로 올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려고 한다. 에너지 레벨을 높일수록 우리 몸은 더욱 효율적이 된다. 몸이 효율적이 될수록 기분도 더 좋아진다. 또한 탁월한 결과를 만들기 위해 더 많은 재능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나는 에너지의 중요성과 마술처럼 에너지를 풀어놓을 수 있는 많은 방법을 직접 경험해봐서 잘 알고 있다. 나는 한때 체중이 120kg이나 나갔다. 지금은 198cm의 키에 107kg 정도이다. 예전에는 어떻게 해야 제대로 된 인생을 사는 것인지 잘 알지 못했다. 내 생리체계는 탁월한 성과를 얻는데 도움이 되지 못했다. 공부하고 일하고 창조하는 것보다는 항상 먹는 것과 텔레비전을 보는 것이 우선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불현듯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것에 염증을 느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나를 건강하게 할 수 있는지 연구하기 시작했다. 나는 꾸준히 건강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찾아 본받기를 원했다. 그러나 영양 분야는 모순덩어리였고 매우 혼란스러웠다. 그리고 어디서부터 손을 대야 할지 몰랐다. 예를 들어 어떤 책은 이렇게 저렇게 하면 영원히 살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말 흥미진진한 메시지였다. 그런데 또 다른 책에는 이렇게 저렇게 하면 죽게 되니 이것저것을 하라고 쓰여 있다. 세 번째 책을 읽어보니까 처음 두 권의 책을 반박하는 내용이었다. 그 책의 저자는 모두 전문 의사들이었다. 그런데도 그 책들은 기본적인 것조차 일치하지 않았던 것이다. 내가 찾고 있던 것은 자격증이 아니었다. 내가 원하는 것은 결과였다. 그래서 나는 몸으로 직접 결과를 이룬 사람, 원기왕성하고 건강한 사람을 찾아갔다. 그들이 어떻게 하는지 찾아내어 그들과 똑같이 행동했다. 내가 배운 모든 것을 나를 위한 일련의 결단의 원칙으로 만들고 건강한 삶을 살기 위한 2달짜리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매일 이 원칙을 사용한 지 한 달 남짓하여 14kg이나 빠졌다. 더욱 중요한 것은 드디어 혼란에서 벗어난 것이다. 다이어트, 즉 체중을 줄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살기 위한 방법, 즉 내 육체가 잘 작동하도록 하는 방법을 찾아냈다. 여기서 내가 지난 5년 동안 지키며 살아온 원칙을 여러분에게 공개하겠다. 우선 이 원칙을 활용하여 어떻게 내 신체를 변화시켰는지 예를 들어 보겠다. 나는 8시간 동안 잠을 자야 했다. 아침에 일어나려면 자명종이 3개나 필요했다. 하나는 소리를 내고 또 하나는 라디오를 켜고
또 하나는 불을 켰다. 지금은 저녁 내내 세미나에서 강의하고 새벽 1, 2시에 잠이 든다. 대여섯 시간의 수면만 취해도 아침이면 활력과 에너지가 넘친다. 피가 오염되고 에너지 수준이 떨어지더라도 나는 불완전한 신체를 최대한 활용하려고 노력할 것이다. 나는 정신적, 신체적 기능을 위해 활용할 수 있는 신체를 갖게 되었다. 이 장에서 나는 불굴의 신체를 갖는데 필요한 6가지 요령을 알려주겠다. 내 말의 상당 부분은 이 말이 지금까지 믿어왔던 사실과 다를 것이다. 그중 어떤 것은 여러분이 지금 건강에 대해 가진 생각과 반대일 것이다. 그러나 이 6가지 원칙은 자연건강법이라는 건강과학에 종사하고 있는 수천 명의 종사자와 나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효과를 발휘했다. 이 방법이 여러분에게도 효과가 있을지, 또 지금 자신의 건강 습관이 몸을 가꾸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인지 신중히 생각해보자. 이 6가지 원칙을 열흘에서 한 달 정도 적용해보라. 그동안 배운 지식이 아니라 자신의 몸에 나타나는 결과로 효용성을 판단하라. 자신의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고 그것을 존중하고 그것을 보살펴라. 그러면 몸이 우리를 보살필 것이다. 우리는 두뇌를 사용하는 방법을 배워왔다. 이제 자신의 몸을 작동시키는 법을 배울 차례이다. 건강의 첫 번째 열쇠, 호흡의 힘. 건강은 산소와 영양분을 몸속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건강한 혈액의 흐름에서 시작된다. 건강은 산소와 영양분을 몸속의 모든 세포에 전달하는 건강한 혈액의 흐름에서 시작된다. 건강한 순환계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 건강한 순환계가 건강과 장수의 비결이다. 그 기본적 환경이 혈액의 흐름이다. 이 순환계의 조절 단추는 무엇인가? 호흡이다. 호흡의 글자 순서가 숨, 내쉴 호, 숨, 들이쉴 흡으로 되어 있는 것이 흥미롭다. 호흡은 몸의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모든 세포의 정기적 과정을 자극하는 것이다. 몸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좀 더 자세히 살펴보자. 호흡은 세포의 산소 처리 과정을 조절하며 우리 몸을 방어하는 백혈구를 포함하고 있는 림프액의 흐름도 조절한다. 그러면 림프 시스템이란 무엇인가? 몸의 하수 처리 장치라고 볼 수 있다. 림프 시스템. 몸의 하수 처리 장치. 우리 몸의 각 세포는 림프로 둘러싸여 있다. 우리 몸에는 혈액보다 4배나 많은 림프액이 있다. 림프 시스템의 작동은 다음과 같다. 림프 시스템의 작용은 다음과 같다. 심장에서 퍼올린 혈액은 동맥을 거쳐 얇고 미세한 관이 있는 모세혈관으로 간다. 산소와 영양분이 혈액에 녹아 모세혈관으로 운반되고 거기서 림프라 불리는 세포 주위의 용액으로 퍼져간다. 세포는 필요한 것을 인지하는 일종의 지능 또는 친화력에 있어서 건강에 필요한 산소와 영양분을 섭취하고 독소를 배출한다. 그중 일부는 모세혈관으로 되돌아가지만 죽은 세포, 혈중, 단백질, 기타 독소 등은 림프 시스템에 의해 제거된다. 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할 수 있는 것은 심호흡이다.
림프 시스템은 산소량을 제한하는 많은 독소와 과도한 체액을 배출시키기 위해 우리 세포가 의존하는 유일한 수단이다. 림프액은 혈액 중 단백질을 제외한 모든 죽은 세포와 독소를 중화하고 파괴하는 림프절을 통과한다. 림프 시스템이 얼마나 중요할까? 만약 이 기능이 24시간 동안 완전히 정치되면 우리는 세포 주위에 갇힌 혈중 단백질과 과도한 용액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혈액순환괴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림프 시스템은 그런 것이 없다. 혈액순환계는 펌프 역할을 하는 심장을 갖고 있다. 그러나 림프 시스템은 그런 것이 없다. 림프가 움직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호흡과 근육의 움직임을 통해서이다. 그러므로 효과적인 림프 시스템과 면역 시스템으로 구성된 건강한 혈액순환계를 원한다면 심호흡을 하여 그것을 자극할 필요가 있다. 효과적인 호흡으로 완전히 몸을 깨끗하게 만드는 것을 우선으로 가르치지 않는 건강 프로그램이 있다면 일단 의심해 보는 것이 좋다. 캘리포니아 산타 바버라의 유명한 림프 전문학자 잭 쉴즈 박사는 최근 면역 체계에 대해 흥미있는 연구를 수행했다. 그는 사람의 몸 안에 카메라를 넣고 림프 시스템의 세척 작용을 촉진하는 것이 무엇인가 살펴보았다. 그리고 횡격막 호흡이 가장 효과적인 것이라는 것을 발견했다. 그것은 진공 청소기처럼 혈류를 통해 림프를 빨아들여 몸이 독소를 제거하는 속도로 몇 배로 빠르게 한다. 심호흡과 운동은 이 과정을 자그마치 15배나 촉진한다. 이 장에서 심호흡의 중요성만 이해해도 놀라울 만큼 건강을 개선할 수 있다. 요가 같은 건강 시스템이 호흡법에 많은 관심을 두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에서다. 우리의 몸을 청소하는데 심호흡만한 것이 없다. 건강을 위해 필요한 모든 요소 중에서 산소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은 지극히 상식적인 이야기이다.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명심하라. 노벨상 수상자이자 막스 프랑크 세포생리학 연구소 소장인 오토 워버크 박사는 세포에 대한 산소의 효과를 연구했다. 그는 건강한 정상세포를 단지 산소 공급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악성세포로 만들 수 있었다. 그는 건강한 정상세포를 단지 산소 공급량을 줄이는 것만으로도 악성세포로 만들 수 있었다. 그의 연구는 미국에서 해리 골드블렛 박사에 의해 이어졌다. 실험 의학 잡지에 악성질환이 없는 쥐를 대상으로 한 논문을 실었다. 그는 새로 태어난 쥐에서 세포를 떼어내 세 그룹으로 나눈 뒤 그 중 하나를 종 모양의 병에 집어넣고 한 번에 30분씩 산소를 빼냈다. 워버크 박사처럼 골드플랫 박사 역시 몇 주가 지난 후 이 중 많은 세포가 죽거나 움직임이 둔화하거나 구조를 바꾸어 악성세포가 된 것을 발견했다. 다른 두 그룹의 세포들은 산소가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종 모양의 병에 그대로 보존되어 있었다. 한 달이 지난 후 골드플랫 박사는 이 세 그룹의 세포들을 각각 구분하여 쥐들에게 주사했다. 2주 후 그 세포들이
쥐들에게 다시 흡수되었을 때 두 정상 그룹에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세 번째 그룹, 즉 주기적으로 산소를 빼앗긴 세포를 흡수한 모든 쥐들에게는 악성 종양이 생겼다. 이 연구는 1년이 지난 후에 다시 조사되었는데 악성 종양은 여전히 악성인 채였고 정상 세포들은 그대로 정상이었다. 이 말은 무슨 뜻인가? 연구원들은 산소 부족이 세포가 악성 종양 또는 암세포로 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믿게 되었다. 그것은 분명히 세포의 생명에 본질적인 영향을 미친다. 세포 수명은 우리의 건강과 직결됨을 기억하라. 체내 시스템에 완전한 산소를 공급하는 것만큼 중요한 일도 없다. 이는 효과적인 호흡에서 시작된다. 문제는 우리 대부분이 호흡을 어떻게 해야 좋은지 잘 모른다는 점이다. 미국인 3명 중 1명이 암에 걸린다. 하지만 미국의 스포츠 선수들은 7명 중 1명꼴로 암에 걸린다. 왜 그럴까? 운동선수는 혈액순환계의 가장 중요한 생명요소, 즉 산소를 훨씬 더 많이 공급하기 때문이다. 또한 림프의 움직임을 자극해 그들의 몸의 면역 체계가 최고 수준에서 작용하도록 촉진하기 때문이다. 체내 시스템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호흡법을 알려주겠다. 다음의 비율로 호흡해야 한다. 숨을 들여 마시면서 하나를 세고 참으면서 넷을 세고 내쉬면서 둘을 센다. 만일 4초간 숨을 들이마시면 16초 동안 숨을 참아야 하고 그리고 8초 동안 내쉬어야 한다. 왜 들이쉬는 것보다 내쉬는 것을 2배나 길게 해야 할까? 그때가 림프 시스템을 통해 독소를 제거하는 시간이기 때문이다. 왜 4배나 되는 시간 동안 숨을 참는가? 피에 산소를 충분히 공급하고 림프 시스템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다. 숨을 쉴 때는 혈액 속의 모든 독소를 제거하는 진공 청소기처럼 복식 호흡으로 깊게 숨을 쉬어야 한다. 여러분은 운동하고 나서 얼마나 배고픔을 느끼는가? 4마일을 뛰고 나면 커다란 스테이크 생각이 나는가?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왜일까? 건강한 호흡을 통해서 우리 몸은 필요한 것을 거의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건강한 삶을 향한 첫 번째 열쇠가 있다. 위의 비율로 적어도 한 번에 10번씩 하루 3번 깊은 숨을 들여 마셔라. 들이쉬기 하나, 멈추기 넷, 내쉬기 둘, 예를 들어 복부에서 시작해 7을 세는 동안 자신의 호흡 능력에 따라서 더 큰 숫자 또는 작은 숫자를 선택하라. 코로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들이쉬는 것보다 즉 4배, 즉 28을 세는 동안 숨을 참고 들이쉬는 것보다 2배, 즉 14를 세는 동안 입으로 천천히 내쉰다. 이때 절대로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천천히 자신의 폐활량을 늘려가면서 어느 숫자까지 할 수 있는지 알아보라. 하루에 3번씩 이렇게 전신 호흡을 10번 하고 나면 건강이 극적으로 개선되는 것을 경험한다. 이 탁월한 호흡 방법만큼 몸에 좋은 음식이나 비타민은 세상에 없다. 건강하게 전신호흡을 하는데 또 다른 필수 요소는 날마다 에어로빅을 하는 것이다. 에어로빅은 글자 그대로 공기와 함께하는 운동이다. 조금 부담이 되기는 하지만 달리기도 좋다. 수영 역시 훌륭한 운동이다.
트램벌린, 탄력 있는 매트에서 뛰어올라 공중에서 몸을 움직이는 운동, 역자주. 역시 날씨나 기후에 관계없이 할 수 있는 전천 운동으로 우리 몸에 스트레스를 적게 주는 좋은 운동이다. 트램펄린 같이 효과적인 운동은 과감한 스트레스 없이 활동할 수 있어서 좋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훈련하면 30분 정도는 통증이나 스트레스, 피로 등을 느끼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조깅이나 트램펄린을 하기 전에 기초부터 단단하게 쌓아야 한다. 적당히 운동을 하면 깊은 숨을 쉬게 되고 계속 하다 보면 몸에 좋은 운동이 된다. 트램펄린이 어떻게 몸속의 장기를 강화시키는지 연구한 책도 많이 나와 있다. 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시간을 내서 반드시 이런 운동을 하기 바란다. 나중에 여러분은 자신이 한 일을 기쁘게 생각할 것이다.